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4년 5월 24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는 우리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른 자세. 자, 바른 자세는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이 몸에 206개의 뼈 조각이 있는데 그 뼈 조각들이 바르게 배열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머리뼈에서부터 다리, 발에 있는 뼈까지 모든 것은 잘 제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번에 말씀드린 머리뼈가 발바닥이 발 뒤꿈치에 있다든지 손 끝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뼈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제자리에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뼈가 올바로 배치될 수 있게끔 척추가 올바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골반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위치에 바르게 뼈가 배열되어 있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번 주에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근육. 자, 우리 몸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뼈의 바른 배열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뼈를 연결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근육의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은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근육의 근육 풀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들이 보면은 이렇게 근육이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인대고 뼈와 근육을 연결해 주는 것이 힘줄이고 근육과 근육을 연결하는 게 일반 근육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근육은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근육이 뭉쳐 있거나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든지 이러다가 종아리에 쥐가 난다. 그러면 쥐가 난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픈 통증까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근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단하게 뭉쳐 있고 이렇게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냐면은 근육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육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근육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아프면은 그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그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된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건강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미건강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건강한 상태로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건강 상태일 때. 자, 미건강 상태일 때 도드라하고 근데 세게 눌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고. 그럼 그건 칭찬받을 만한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매우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육이 매우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신체적 건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신체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5월 24일 지금 오늘 근육에 대해서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5월 17일 오후 7시 반 이후에 제가 이제 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거를 그 푸는 동작을 했었는데 허리를 굽히다가 이 근육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놀래가지고 5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지금 24일이니까 약 7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히 근육이 회복되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런 일이 급성 근육 통증이 발생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급성 통증이 있다는 것은 급성 염증이 발생했다. 근육에 급성 염증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는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앉아 있지를 못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가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5월 24일인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앉아 있는 것이 가능해요. 서서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급성 근육 통증이 그러니까 급성 염증이 발생해 근육에 염증이 발생해서 급성 통증이 발생하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어느 정도 아픈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아파 보니까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그 요추 있는 쪽에 그 근육이 아프니까 그 제 몸에서 제일 아픈 부위예요. 그런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뭐 주름이라든지 뭐 다른 거 건강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허리에 있는 근육을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허리 통증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라고. 목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건강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건강 문제가 있는 부위가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이 몸에서 가장 아프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간에도 서로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리고 각 개인 안에서도 또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아픈 부위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주관성이 있어요. 이처럼 굉장히 우리 아픈 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객관성이라는 것보다는 주관성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근육에 이제 아파 보니까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을 통해서 뼈들이 연결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근육 풀기 건강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근육 풀기 건강 실험 결과들은 겉으로 풀 수 있는 직접적 근육 풀기 건강 실험 결과들에서 정리한 거고, 제가 이제 뭐냐면 근육 통증이 갑자기 급성 염증이 생겨서 아픈 상태에서는 제가 눌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가 돼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지만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근육에 있어서도 뭐냐면은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적인 근육 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간접적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눌러서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 실험, 제가 건강 5년여에 걸쳐서 건강 실험한 것은 직접적으로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건강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시간으로서 내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왼쪽 이마에 있는 눈 위쪽에 있는 컬로이드가 크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5개월쯤 지나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자연 치유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그 켈로이드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스스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있어요. 면역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육 통증도 소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일주일 그 시간을 매일 누워있다시피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니까 통증이 뭐냐면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을 보면은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람들은 보통 앉아있는 걸 쉽게 생각하지만 앉아있고 서서 걸어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누워있고 이렇게 앉아있기 힘들고 서서 걸어다니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파 보니까 앉아 있는 것과 서서 걸어 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앉아 있고 걸어 다니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앉아 있는 게 자체가 힘들어요. 근육 통증이 심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근육 풀기 측면에서 근육이라는 것을 근육 풀기를 통해서 근육이 말랑말랑하게 되면은 저는 그 이론적으로 세 가지를 단세포 생물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없지만 다세포 생물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존재하는데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은 다세포 생물들은 만약에 발 뒤꿈치에 있는 세포가 움직이면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고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 그 자리에 장소를 이동하지 않으면서 있으면서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은 신경을 통해서 뭐냐면 움직임을 통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신경과 혈관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신경과 혈관이 어디를 통과하냐면은 근육 사이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 있으면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신경 흐름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말랑말랑하게 잘 풀어준다고 하면은 근육 사이를 이동하고 있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들이 모두 좋아져서 혈액순환, 림프액순환, 신경 흐름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우리 건강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뒷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 5년여에 걸쳐서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손발, 머리 쪽에 있는 얼굴, 목, 모든 건강 실험을 해본 결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풀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근육 풀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주장하지만 간접적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운동 등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거를 근육을 풀어주거나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것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그 혈관이라든지 신경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난치성 이 건강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있는 내장 근육, 만약에 우리 오장육부가 있다. 오장육부 여러분 직접 만질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짐으로써 우리는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장수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대부분 긍정적이고 자주 웃고 이런 분들이 오래 건강한 장수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많은 장수 노인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명상 수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신체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체적 건강은 날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주장하지만 4가지 건강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4가지 건강 습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수면을 가지고, 두 번째는 소식을 하고, 세 번째는 운동을 하고,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4가지 습관, 사습, 필소를 건강법을 이야기하는데 4가지 건강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가지 건강 습관을 잘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동일한 방법이긴 한데 제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번 주에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뭐냐면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다세포 생물에서는 근육 사이로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세포 생물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만 다세포 생물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자,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리서치, 연구입니다. 리서치한다는 거예요. 리서치하는 것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평소에 자기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관찰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자기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탓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지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관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호기심도 관심의 영역이라고, 관심을 가지고, 저는 관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관심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심법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후 고구려 시대 고려를 세웠던 궁예가 관심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예요. 관심법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을 했는데, 결국에는 왕관한테 물러나고 이제 그런 일을 겪긴 했지만, 어쨌든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동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배우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나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배우려는 노력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가능하면 자기 주변에 관심도 가지고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 몸에 있는 저번 주에는 뼈가 206kg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도 근육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데 제가 이제 보면은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보니까 허리에 보면 배에도 이 복근이 있고 횡경막이 있고 그 다음에 등 쪽에는 광배근 또는 활배근이라고 하는 넓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반까지 내려가는데 그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요. 4가지 근육이 허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육으로 4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혈관도 있고 혈관에도 근육이 있고 심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데 우리는 뼈에는 근육이 없을 것 같은데 뼈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뼈에도 어떤 식으로 근육이 있냐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 뼈에는 뼈에도 이게 있는데 뼈에 뭐냐면은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단백질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로 칼슘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 근감소증이 생겨가지고 근감소증이 있으면은 뇌쇠가 빨라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근육을 보면은 근육이 70%가 수분이고 단백질이 30%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단백질이 있는데 우리는 단백질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 세포죠. 세포에 있는 단백질, 세포에 단백질이 있고 또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백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의 다섯째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근육에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아도 일정 기간 어느 정도까지는 포도당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육은 열을 생산할 수 있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낙상염, 수면 기능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피부 교체 주기로 보면 아기일 때는 14일, 유년기일 때는 이렇게 피부가 교체가 된다고 해요. 피부가 이렇게 있는데 피부를 보면은
피부에 보면 나이가 들면은 노화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름이 생깁니다. 주름이 생겨가지고 이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보면은 보톡스 주사나 필러, 실 리프팅, 안면 거상 수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주름도 없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뒤에 그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몸에는 총 650개의 근육이 종류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뼈는 206개의 뼈가 존재하고 근육은 650개 정도가 존재한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골격근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분수위근들이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입니다. 그리고 내장근이 있고 그 다음에 심근이 있습니다. 심근은 좀 독특한데 심장에 있는 근육은 좀 독특합니다. 이와 같이 근육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의 종류를 보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고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이 있고 근육과 근육을 연결하는 일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인대, 힘줄, 근육 이렇게 일반 근육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대는 굉장히 강하죠. 뭐 우리 이제 십자 인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뼈에 있는 십자 인대도 있고 아킬레스 건도 있고 뭐 이런 인대들이 있는데 인대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인대가 끊어지면 심각한 타격을 입죠. 자, 우리는 이제 힘줄도 아킬레스건 힘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뼈를 움직이죠. 뼈를 잡아당기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근육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있는데 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뼈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50견이라는 게 있는데 50견이 이제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어깨뼈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50견이 옵니다. 뭐냐면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쪽의 근육이 퇴화되는 거죠. 퇴화되어 가지고 이제 어깨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50견이라고 50쯤 되니까 50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골격근들 뼈인데 이러한 것들을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은 근육이 좀 긴장을 덜하고 힘을 더 받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바른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은 근육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뭉치고 단단해지고 그러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통증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통증은 바로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통증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관절에도 염증이 있으면 관절염이고 어디에 근육에 염증이 있으면은 근육통이라고 이제 근육통이 되는 거죠. 근육염증이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염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육 풀기를 하는데 이제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눌러서 아프다 그러면은 미건강 상태로서 우리가 그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근육 풀기 사례 이제 제가 직접 뭐냐면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근육 풀기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종아리 근육을 풀었고 종아리 근육을 풀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있는 그 근육들을 풀어줬고 손에 있는 근육을 풀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줘 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뒤꿈치 각질이 없어지고 발에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무좀이 없어지는 것을 봤고 손에는 손끝 윗살 벌어짐 문제도 해결됐고 손바닥 각질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근육 풀기 건강 실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종아리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뒤꿈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손톱 윗살 벌어짐 건강 문제도 해결했고 손바닥 각질 문제도 해결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손과 발이 차가웠었는데
이와 같은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나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를 해결한 거냐면 수족 냉증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저는 수족 냉증이 왜 생기는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하면서 수족 냉증을 완전히 극복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냐면은 얼굴 편두통이 있어서 오른쪽에 편두통이 항상 있었는데 편두통 건강 문제를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 쪽이 눈압이 있었는데 눈압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혈관 근육 풀기를 다 해주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은 오른쪽 눈에 안압이 생기는데 그 안압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그리고 왼쪽 눈 밑에 눈밑 처짐 현상이 있었고 눈 떨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냐면은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말끔히 풀어주고 났더니 이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치아. 잇몸에 있는 잇몸으로 가는 혈관 근육을 풀어주면은 잇몸으로 가는 혈관을 풀어주면은 잇몸이 붓지를 않고 잇몸이 더 이상 염증도 생기지 않고 치중으로 내려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근육 풀기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얼굴에 있는 근육 풀기를 이런 경험들이 여러 가지 경험 제가 했죠. 얼굴에 있는 많이 했고 미간 주름도 해결했고 팔자 주름도 문제도 해결했고 목 주름까지 없애는 건강 실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주름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저는 성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이 없어집니다.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필러를 놓고 보톡스를 놓고 해가지고 뭐 겉으로 없는 것처럼 그 주름진 부분을 높이는 거죠. 그거는 근본적인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생긴 문제를 내버려 두고 겉으로만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에 얼굴이 팅팅 부어 보입니다. 돈 있는 분들 이러한 그 방법을 쓰면 얼굴이 부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얼굴에는 근육이 없는데 얼굴에 주름이 없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왜 빨리 죽느냐?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겉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톡스를 놓고 필러를 놔가지고 겉으로 주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혈액순환 문제는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목주름을 해결하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처음에 진피층에 일반 피부가 뭉침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쪽 정맥 혈관 쪽에 물리면서 얕은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아래쪽 동맥, 저 아래쪽에 있는 동맥이 뭉침으로 해서 아주 깊은 주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동맥 혈관을 풀어줄 때는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맥 혈관이 풀어질 때는 얕은 주름이 없어지면서 진피층의 일반 근육이 풀어질 때는 수분이 모세혈관 쪽으로 혈액순환이 되면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피부가 매끄러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얼굴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모두 풀어주고 나니까 얼굴이 매끈매끈해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저는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다. 목주름도 그렇고. 그래서 이와 같이 뭐냐면은 모두 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에 수분이 촉촉하게 잘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10대에 있는 친구들이 화장품을 쓸까요? 스킨이나 로션을 바를까요? 안 바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대가 됐는데 제가 다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피부에 다시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매끄러워지니까 더 이상 스킨이나 로션을 바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도 바르지 않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습니다. 피부가 매끌매끌하고요. 그런 수분이 촉촉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목주름을 해서 진액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이제 목 중앙 쪽에는 혈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 중앙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진액이 빠져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혈관이 아니라면 림프관에서 진액이 빠져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림프관이라는 게 목에 뭐냐면 여기저기에 존재하는구나. 목 중앙을 따라서도 양쪽으로 내려오는 그 림프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건 제가 직접 찍어서 검증을 할 수 없는데 제 실험 결과를 보면은 목 중앙을 따라서 양옆으로 림프관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서적을 보니까 전체 림프관, 우리 온 몸에 있는 림프관이 50내 60%가 목에 있다고 그래요. 목에. 그러니까 목에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이 림프관에 진액이 빠져나오면서 이 피부에 진액이 달라붙어 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1번과 8번까지의 근육풀기 사례들은 직접적 근육풀기 건강실험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고, 이번에 9번째 말씀드릴 것은 간접적 건강실험입니다. 간접적 건강실험은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간접적 근육풀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그 근육들이 풀어지고 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간접적인 근육실험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나 취미 활동 등을 함으로써 내장 근육, 오장육부 등의 그러니까 폐, 심장, 간, 위, 대장, 소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건강 문제들은 우리가 직접 만져서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은 난치성이라고 그래요. 만성 난치성 질병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어야 되냐면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길밖에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먹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뭐냐면은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인이 얽혀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어느 한 가지만 신봉함으로써 그것만 하면서 모든 것이 또 동일하게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거는 바로 무슨 문제나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깊게 살펴볼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 근육풀기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직접적 근육풀기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근육풀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황우석 박사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뭐냐면 2006년에 완전히 황우석 박사를 매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된 걸로 우리나라에서 중단됐는데 외국에서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오가노이드라는 발전을 이루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보니까 오가노이드를 해가지고 통해서 뭐냐면은 내장이라든지 뇌신경세포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양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황우석 박사를 매장시킴으로써 더 이상 발전이 없었지만 외국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줄기세포를 연구해가지고 발전을 해왔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황우석 박사를 매장시켰는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근육이 있는데 뼈와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 사이로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있고 림프혈액순환이 있고 신경 흐름이 좋아지니까 웬만한 건강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에 대해서 100% 해결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러한 근거가 뒷받침이 됐으니까 건강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주름 문제 해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반 근육이 뭉침으로 해가지고 모세혈관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맥이 뭉치고 동맥이 뭉치고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역순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동맥을 풀고 정맥을 풀고 일반 근육을 풀어서 다 풀고 나면 근육이 완전히 풀어지면은 피부가 촉촉해지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수분이 잘 공급되니까 피부에 수분이 촉촉해지면서 매끄러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 관찰했습니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건강 장수 지역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보면은 뭐 먹는 것은 별반 다른 걸 먹는 거 아니에요. 밀가루 빵을 먹고 뭐 요구르트를 먹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도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장수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훈자 지역도 있고 쿤바 지역도 있고 오키나와도 있고 뭐 코카서스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중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먹는 것은 다 달라요. 밀가루를 먹고 어떤 데는 고구마를 먹고 어떤 데는 감자를 먹고 어떤 데는 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먹는 건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장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먹는 게 다른데 그것이 공통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먹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도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소식을 한다. 소식을 하고 꾸준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는 거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항상 활기찬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공통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우르께서 말씀하시는데 저산소와 저체온이 질병에 걸리는 단 두 가지 원인이다. 도우르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저산소와 저체온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바른 걷기. 뭐냐면 저는 걷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알았는데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서서 걷는 것도 힘들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허리에 있는 근육이 놀래가지고 급성 염증이 생겨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하고 그러보니까 걷는 것도 대단한 거다. 걷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른 걷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걷기만 해도 운동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의 중요성, 걷기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4습은 4가지 습관은 좋은 수면, 두 번째 소식, 운동,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저는 건강 공부를 한 10여 년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제가 단순하게 얻은 결론은 아닙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러한 습관을 가져갈 겁니다. 4가지 습관. 자, 그리고 이 화타 김열기에서 걷기를 하면은 건강이 굉장히,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책을 쓰신 분인데,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골반을 활용해서 걷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골반 걷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맨발 걷기 운동 본부 회장님이 박동창님께서는 뭐냐면은 맨발 걷기, 황토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이 어스가 돼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건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한번 실제로 그 실험을 통해서 어스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전압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적으로. 진짜 어스를 하니까 전압이 제로가 됩니다. 과학적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래서 맨발 걷기가 있는데, 일라이트라는 진흙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뭐냐면은 제올라이트처럼 다공성이 있어서 흡착을 잘합니다. 흡착을 잘하고, 이 일라이트라는 성분은
또 뭐냐면 적외선을 내놓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그 주장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얼굴 잇몸에 가는 저는 혈관을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잇몸으로 가는 것은 악동맥이 있습니다. 이 악동맥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 위 잇몸으로도 가고 아랫 잇몸으로도 이렇게 그 혈액을 공급해 줍니다. 자, 악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면동맥이 있는데, 안면동맥은 경동맥에서 이 안면동맥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 코를 지나서 눈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혈관 사진이 있어요. 눈 안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보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쪽으로 해서 큰 혈관이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위에서 하나 내려오고 옆에서 내려오고 네 군데에서 눈 안으로 혈관이 이게 공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은 이와 같은 혈관을 잘 통해서 눈 쪽으로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의 건강은 뭐니 해도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거 그림을 잘 보고 해야지. 뭐냐면은 이미 혈관은 막혔는데 불구하고 혈관에다가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뭐 잔뜩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혈관에는 있는데 이 눈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뭐냐면 루테인이나 지아잔틴만 먹고 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이 공급이 가지 않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잇몸으로 어떻게 혈관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래 턱으로 혈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래 턱 쪽에 혈관이 이렇게 왼쪽으로 세 개, 오른쪽으로 세 개 이렇게 해서 가는 요 부분을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이 혈관도 풀어주고 일반 근육도 풀어줘서 해줘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데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육 풀기만 했는데 근육 풀기를 넘어서서 혈관의 분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디로 혈관이 가고 어떤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많은 건강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알기는 아느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합니다. 지행합일입니다. 아는 자는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무의미한 거죠. 가장 나쁜 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모르면서 행하지 않는 거죠. 모르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무의미하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되니까 아는 것을 실제로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폴 씨 블랙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무지가 탐닉보다 더 나쁘다. 무지가 탐닉보다 더 나빠요. 욕심보다 더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행동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죠. 우리는 가능하면 모르는 것을 솔직히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재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건방지게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영재 청재가 될 수 없고 퇴보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지는 탐닉보다 더 나쁘다. 자,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우리 이제 뭐냐면 허리 척추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행경막과 복행근, 행경막과 복행근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활배근과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서 이거를 하면은 허리 척추가 좀 더 지지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성근 그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정성근 TV에서 말씀하시는 산마라. 허리가 아플 때는 하시는 안 되는 것과 허리가 아플 때도 해야 되는 행동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산마라. 산마라는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하지 마라. 골반 뒤로 돌리는 운동 하지 마라. 허리 운동 진도 앞서 나가지 마라. 매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라. 걷기는 가능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2차 자연복대, 활배근이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라. 충분히 푹 쉬도록 하라. 삼 마라. 자,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모든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허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생활 근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근육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근육의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육이 만약에 눌러서 좀 아프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서 말랑말랑하게 안 아플 때까지 그거를 해주십시오.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만약에 간접적 근육 풀기 방법으로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 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근육 풀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직접적 근육 풀기 방법과 간접적 근육 풀기를 모두 실행하셔서 모두 건강과 행복을 얻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료 잘 보셨나요? 제가 그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직접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중한 그 작은 성공들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제 몸에 있는 모든 건강 문제들은 다 해결했어요. 저는 지금 무척 건강한 상태입니다. 면역력 상태도 좋고, 그래서 감기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제가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한 것을 저는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 모르는 거죠. 누가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건강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다른 사람이 뭐 어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 맞는 건강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해답이지, 남하고 비교해서 뭐 내가 좀 더 낫다 뭐 이런 그 비교 우위적인 건강 주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각자 자기 상태에 맞는 가장 최적의 건강 상태를 추구하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도 비교하면 안 돼요. 행복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뭔가 좋은 걸,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행복하다, 이러한 것은 아주 저급한 행복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복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는 행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행복 모두 다 주관적입니다. 모두 다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거는 정말 저급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고 여기면 됩니다.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차가 있다고 해서 차를 안 타고 다니는 그것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걸어 다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도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걷는데도 그 사람은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똑같이 걷고 있는데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뭘로 설명합니까?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는 정말 저급한 발상의 건강 상식이고 행복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주관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은 그걸로 끝이지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아무런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남의 평가에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이 무슨 평가를 하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지 왜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부를 그동안 쭉 해보면은 많은 선현들도 그러한 위대하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이 해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무슨 이론도 필요 없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성인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행복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추구한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비교론적으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길을 쫓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의 중심을 가지고 건강과 행복도 추구해야 되는 거지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도 마찬가지고. 부도 뭐냐면은 뭐 천조가 있건 만조가 있건 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100원이 있건 200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자족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걸로 족한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부,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고 건강, 행복 모든 게 다 내 생각 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건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정말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죠. 간단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도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열심히 살고 행복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그걸로 족한 거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명예가 더 많고 권력이 더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저급한 사람들의
영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깨어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데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해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 정신 수행을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지만 굉장히 괴로워한 주위에 보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냥 바라볼 뿐이지. 무의의 영역입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영역은 인위의 영역이니까 내가 지인사 대천명을 하고 인위를 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볼 뿐이에요. 안타까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테는 진사 대체험을 하면서 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육 풀기를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바른 자세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근육 풀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한다고 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체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보건국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건강은 뭐냐면은 지속적인 공부를 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사회적 건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한테는 진인사 대천명의 인위의 자세를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무위의 자세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사회적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